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화폐 발행량, 화폐 유통량만큼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화폐 유통량이 10배가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10배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을에, 어떤 동네에, 어떤 국가에 주택이 딱 10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화폐 총량이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의, 그 주택의 가격은 한 채당 1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화폐 총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100억이 되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가격의 한 채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 채당 가격은 쉽게 계산하기 맞춰서 10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에 의해서 화폐 통화량이 약 100조 원 정도 되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충. 그리고 2020년도에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21년, 올해 21년이죠. 2020년도에 20년이 지난 년도에 한 1000조 원 넘게 돈이 유통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화폐 유통량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거의 한 10배 정도가 되어졌겠죠. 근데 만약에 2020년에 강남이나 송파에, 서초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5평짜리나 17평짜리가 한 1억 정도, 9,500만원, 1억 1천 정도 했다고 칩시다. 또는 34평 아파트가 2억 8천, 2억 9천, 3억 1천, 요 정도 가격을 형성했다고 칩시다. 20년이 지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동작구, 이런 서초구, 이쪽에 있던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20년이 지난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어져 있을 것 같은가요?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은 대략 15평, 17평은 10억 전후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9억, 동호마다 틀리겠지만은 9억부터 한 10억에서 11억 사이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30평대 아파트들은 28억, 29억, 27억에서 30억, 31억, 32억, 여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즉 화폐의 발행량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그것에 일치하게 됩니다.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지금은 하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상관없이 화폐 발행량에 의해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일단 이 전제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 가격이, 또 모든 주택 가격이 10배는 오르진 않겠죠.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평균 7, 8배로 올랐을까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어떤 지역은 2000년도에서 2020년도 20년 후에는 12배 오른 아파트도 있을 거고 7배, 8배 오른 아파트도 있을 거고 5배밖에 오르지 못한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서울도 그럴 거고요. 근데 그 비율이 서울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나주 같은 경우는 어떨 건가요? 주류가 7, 8배, 5배 이렇게 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버스급이, 지하철 가격, 새우깡 가격, 짜장면 가격, 쌀 가격, 밀가루 가격, 카스테라, 빵, 이런 가격들도 봐보시면
화폐 발행량이 10배가 되어졌다고 치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도에서 2021년이 된 20년 이후에 화폐 발행량이 100조에서 1000조가 되어졌다고 하면 쌀 가격은 서너 배 오르밖에 못 오른 곳도 있겠지만은 새우깡 같은 경우는 10배가 더 넘게 오른 곳도 있을 거예요. 버스비는 7, 8배가 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다 더하고 나누어 보면, 합산을 해보면 평균 10배가 더해져 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임금은 절대로 화폐 발행량의 그 10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항상 적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노동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몬스트레이션을 하고 파업을 일으키고 해서 물가가 오른 다음 이후에 항상 파업을 하게 되죠. 노동자가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노동자들은 항상 내가 이 물가 수준에 비해서 내 급여로 버스값 대기 힘들고, 내 급여로 자녀 학비 대기 힘들고, 학원비 대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라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파업을 일으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늦게 오르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만약에 화폐 발행량이 10배라면 10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화폐 발행량에 의해서, 화폐 유통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가장 큰 틀은. 물론 이제 입지가 좋고 무엇이 좋아서 더 오르는 지역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화폐 발행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끊임없이 우상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 내가 산 아파트, 내가 산 부동산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미국 같은 경우가 화폐 발행량이 2020년도에 4배 이상, 화폐 유통량이 4배 이상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예산만 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전 정부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걱정합니까? 돈이 너무 많이 찍혔기 때문에 버블이 오고 있다, 폭락이 오고 있다, 계속해서 이것을 걱정하시는 전문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버블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2020년에서 21년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게 전쟁과 비슷한 거라서 수십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30만 죽었다 갔다 하는데 벌써 50만, 곧 있으면 60만 될 것 같아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되니까요. 30만 죽으면 0.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0만 죽으면 이제 0.2% 정도 되고 있고요. 이런 전쟁도 없습니다. 미국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고요. 트럼프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지만 바이든도 더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돈은 계속해서 찍어낼 것 같고요. 이 버블이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으로 2021년에는 버블이 터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터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터지기도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고요. 2022년이 되면 2021년에 연말까지 가면 전 세계가 코로나 접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안정화가 되면 2022년에도 또 전쟁으로 치면 전후복구 처리를 이렇게 해야겠죠. 그때도 돈은 계속해서 찍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뭐 2022년에 터질지 23년에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돈은 화폐 유통량은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거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찍어냅니다.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 같고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또 버블은 한번 터지겠죠. 터지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 버블을 터졌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버블이 터졌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많이 끌어왔다면 이자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터졌을 때 충당금, 일시 상환금,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2억을 일으켜서 했다. 2억 5천을 일으켜서 했다. 근데 가치가 일시로 하락해서 2억 5천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갚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갚을 어느 정도 일시 상환한 능력, 그 다음에 이자를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능력, 요게 커버가 된다고 하면, 저도 뭐 버블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터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도로 1, 2년 후에는 화폐가 발행한 양만큼 도로 원복한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말했을 때 버블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조정이다 이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런 버블이 터졌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몰락하고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부채, 자기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데에서 하시되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많이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은 찍어내고 있고요. 나는 부동산을 잡으면 벼락부자가 되고요. 잡지 못하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정권들은, 그 전에 있는 세계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호주든 다들 화폐 발행해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유통량을 굉장히 타국의 환율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국의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찍어낸 이 화폐의 힘으로 모든 실물 자산 가격들이 다 튀어오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배, 3배 이렇게 다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화폐 역사상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화폐량이 유통될 것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이 3개년 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시면 최대한 많은 부채를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은 사람은 벼락부자가 될 것이요, 붙잡지 못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폐 발행한 양만큼 부동산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폐 발행량이 10배가 된다면 부동산 가격도, 주택 가격도 10배만큼 오릅니다. 이 10배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직접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해결할 때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지 말고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화폐 발행량과 주택 상승량의 비례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도 또 이렇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폐 유통량이 지금 2020년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을 거고, 또 올해도 찍어낼 거고요. 22년에도 찍어낼 겁니다. 이 3개년 사이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땅 가격들이 폭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내 명의로, 내 소유권으로 어떻게든지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 대열에
일단 합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